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살펴볼 부분은요, 고1 공통국어 창비 소곤소곤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글쓴이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당연히 저도 무심결에 잘못된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표현을 쓰면 속으로는 앗 하고 움찔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말이 아닌 글로 보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활자화되는 것을 보면 읽기를 계속하기를 어렵습니다. 그런 저 자신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글을 읽을 때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지 않은 글에 불편해하는 모습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의태어와 의성어, 즉 모양을 흉내낸 말과 소리를 흉내낸 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 앞서서 어법을 중시 여기는 것과 달리 의태어와 의성어를 다룰 때는 이와 반대로 입말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글쓴이는 이러한 말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킹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 이는 과도한 부사의 사용이 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를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렇듯 스티븐 킹은 부사 없는 깔끔한 문장을 권합니다. 저도 한때는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사가 좋습니다. 입말이든 글말이든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는 부사의 사용을 통해 말과 글의 의미를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네요. 그 중에서도 흉내말, 즉 음성상징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흉내말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상징어의 예시를 들며 이들 말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글쓴이는 흉내내는 말들이 특별한 의미나 어원 없이 발음이 주는 느낌을 이용한 표현 중 일부가 합의를 거쳐 흉내말로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요.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과감한 답을 내놓습니다. 디귿이는 강아지가 걷는 소리를 촉촉촉촉이라고 적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온 미음이는 밖개비가 토토토토 온다고 했습니다. 김희석 시인은 1933년작 물오리 떼에서 물오리 소리를 빡빡이라고, 물오리가 걷는 모습을 아그작 뽀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어린이들과 즐겨 읽고 외우는 동시입니다. 여기서 글쓴이는 어린이들과 함께 쑥내말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나누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센 말은 수근수근, 드러내놓고 하는 말 같네요. 센 말은 수근수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요. 국어 사전에서 소곤소곤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다가 저는 다른 재미있는 말도 배웠습니다. 소득소득은 풀이나 뿌리가 시들고 말라서 거친 모양을, 소락소락은 말이나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모양을 뜻한답니다. 이러한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이건 우리도 좀 지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어법을 중시 여겼던 글쓴이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부분이죠. 언어의 다양성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해 언어를 사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 여러 색깔이 겹친 해질녘의 하늘 모습,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적당히 타는 소리,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때 나는 기분 좋은 소리,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적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들과 가끔 해보는데 적어 놓는 것을 보면 웃음이 터집니다. 라는 표현으로 어린이들과 다양한 상황을 표현하는 흉내말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담그다는 담거가 아닌 담가서, 담그니 등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해당 부분 어문 규정을 묻는 부분인데요. 해당 어문 규정에 대해서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김치를 담았다라고 하면 통이나 그릇에 옮겼다는 뜻입니다. 김치를 만들었다면 담갔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듯 예쁜 현대말을 만듦과 동시에 어법을 지켜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쓴이의 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어에 대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어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청자가 수어를 모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수어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언어입니다. 수어의 세계에서 청자라는 말은 어쩐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수어는 눈으로 보는 말하기죠. 이때 들을 청자, 듣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생각이네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부모와 그에게서 나고 자란 저와 같은 코다. 여기서 코다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 보호자에 의해 양육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코다에게 이 사회는 정말이지 불편한 것 투성이입니다. 길거리에서 수어를 사용하기라도 하면 갖가지 시선이 쏟아집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실은 음성 언어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누군가는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릅니다만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 수어라는 언어에는 사랑해와 같이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나쁜 말들도 있습니다. 비속어도 사투리도 줄임말도 유행어도 신조어도 존재합니다. 라며 글쓴이는 수어를 다른 언어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수어를 제시합니다. 비밀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수어를 보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왼손을 들어 마치 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뜻하는 수어였습니다. 이처럼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손과 몸 동작을 작게 하고 얼굴 표정도 최대한 작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처럼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라며
수어를 기준으로 한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짓과 손동작, 미세한 얼굴 표정 같은 요소는 제게는 너무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 라면 수어를 기반으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평소에 하는 말하기에서도 몸짓이나 미세한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지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와 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나는 그 단어를 통해 어법과 창의적 언어 사용을 강조하고 나는 그 단어를 통해 몸짓과 표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군.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동일한 단어는 바로 소곤소곤입니다. 다는 소곤소곤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흉내말을 설명하고 어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같은 단어를 수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몸짓과 표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즉,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 활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소곤소곤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